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영어의 4가지 표현 must, have to, should, ought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 have to는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런 느낌으로 강제의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should, ought는 이거 하면 좋겠어. 이거 하는 게 옳아. 이런 느낌으로 권고의 느낌입니다. 먼저 강제의 느낌이 강한 must와 have to에 대해서 알아본 후 권고의 should와 ouught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는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의무를 의미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강한 확신과 의지,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무입니다. I must study. 나는 공부해야 해. 말하는 사람인 내가 판단하기에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You must stop. 너는 멈춰야만 해. I must finish this. 나는 이것을 끝내야만 해. must의 의무의 출처는 말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must는 강한 추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He must be tired. 그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 must의 본질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의무일 땐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추측일 땐 이건 틀림없이 그렇다를 의미합니다. must의 의무와 강한 추측의 공통점은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have to는 외부의 상황이 만든 의무를 의미합니다. 외부의 규칙이나 법, 현실적 상황 등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한 의무를 말합니다. I have to study. 시험 등 외부적 요인이 있어서 나는 공부해야 해. I have to wake up at 6 a.m. 회사 규칙 등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해. You have to wear a helmet. 법 규정 때문에 너는 헬멧을 써야 해. have to의 의무의 출처는 외부의 상황입니다. 언어는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따라 발전합니다. 아주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왔습니다. 원시 시대에도 각각의 구성원들이 무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 판단에 따른 의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각자의 생각들 중 공통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 무리의 공통적인 생각이 되었을 것이고 각자의 주관적인 의무도 그중 공통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 무리의 공통적인 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무리가 집단이 역사를 통해 커지면서 부족이 되고 국가로 발전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의무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 공동체의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관습이 되고 법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무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의무, 규칙, 법으로 발전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의무, must의 일정 범위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외부의 상황이 만든 의무인 have to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must와 have to의 공통된 영역, 즉 교집합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보통 must는 have to와 같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100%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must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의무, have to는 외부적 상황에 따른 의무라는 기본적인 뉘앙스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must는 과거형이 없고 같은 modal verb, 법 조동사인 will과 함께 쓰여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의무는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이용해서 had to로 표현합니다. 미래의 의무는 will have to로 표현함으로써 modal verb, 법 조동사인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쓰이는 문법 원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권고의 느낌을 가지는 should와 ouugh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당위의 should, 도덕적 의무의 ouught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 ouught의 어원은 도덕적 빚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갚아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비교적 강한 공동체적 규범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교리가 사회 규범이었던 시대,
왕권이 신성하게 여겨지던 시대, 신분 질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고정적이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신하에게는 신하로서의 의무가 있고, 백성과 노비들 또한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신분과 역할에 따른 의무가 도덕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오트는 그 지위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느낌과 잘 어울렸습니다. A king ought to protect his people. 왕은 백성을 지켜야 한다. A wife ought to obey her husband.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You ought to serve your king. 너는 왕에게 봉사해야 한다. 이 문장들은 당시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질서를 표현하는 언어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언어는 역사를 따라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가치다원주의, 개인주의, 문화 다양성 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위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도덕적 기준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마땅함이 사회적으로 거의 합의되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도덕적 기준이 점차 상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You ought to do that.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기준 아닌가요? 전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트는 예전처럼 절대적 울림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위의 슈드에서 당위란 마땅히 할 행위를 의미합니다. 슈드의 당위는 보통 세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판단입니다. You should tell the truth. 너는 진실을 말해야 해. 두 번째는 상식적 판단입니다. You should wear a coat, it's cold. 날씨가 추우니까 너는 코트를 입어야 해. 세 번째는 논리적 기대입니다. He studied hard for the exam. He should pass. 그는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 그는 합격할 거야. 시험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격을 기대합니다. 도덕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 논리적 기대. 이 세 가지는 현대사회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항상 이런 전제가 깔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상황상 판단해보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철학, 인생관, 성격, 문화적 가치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현대 영어에서 should는 이러한 현대의 시대상을 나타냅니다. 뭐뭐 해야 한다의 의무보다는 내가 보기엔 뭐뭐 하는 게 타당해 보여 정도의 느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말하는 사람의 판단을 나타냅니다. 오트가 비교적 단일한 도덕 질서의 언어였다면 should는 판단이 열려있는 사회의 언어입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서 should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대절에서 쓰이는 should의 생략입니다. 보통은 대절에서 생략된 should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앞서 우리는 should가 현대 영어에서 내가 보기엔 뭐뭐 하는 게 타당해 보여 의 의미로 합리적인 말하는 사람의 판단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he should study hard. 문법적으로 modal verb, 법 조동사인 should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보기엔 그가 공부를 하는 게 타당하고 should, 그게 important, 중요해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장에서 should는 생략될 수 있다고 합니다. should가 생략이 되어도 그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It is important that he study hard. 문법책에서는 대절에서 쓰이는 should의 생략이라고 설명하지만 영어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should의 생략이 아니라 should의 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영어에서는 대절에서 쓰이는 동사 원형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해야 하는 일, 당위성을 나타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he study hard가 원래의 표현이었고
대절에서 동사 원형을 씀으로써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해야 하는 일이라는 당위가 표현됐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 본토에서는 should를 붙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식민지였던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이민자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현대 영어에서는 영국 영어는 should를 비교적 자주 사용하지만 미국 영어는 should 없이 동사 원형만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suggest, require, propose, demand, recommend, insist, request, command, ask, order, imperative,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advice. 이런 단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해야 하는 일에 당위와 타당한 합리적 판단과 잘 어울립니다. I suggest that he should take a break. 나는 그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그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해야 할 일로 당위이고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므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The school requires that all students should wear uniforms. 학교는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도록 요구한다.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는 것이 해야 할 일로 당위이고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므로 요구합니다. The workers demanded that their salaries should be increased. 노동자들은 급여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해야 할 일로 당위이고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므로 요구했습니다. It is imperative that he should attend the meeting. 그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해야 할 일로 당위이고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므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It is essential that everyone should follow the rules.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해야 할 일로 당위이고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므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My advice is that you should start saving money early. 내 충고는 너가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해야 할 일로 당위이고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므로 충고합니다. 그러나 대절의 내용이 당위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단순 사실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시제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I insisted that he should be sent to hospital. 나는 그를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대절의 내용은 당위이고 타당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Mike still insists that he did nothing wrong. 마이크는 여전히 그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대절은 단순 사실입니다. 대절의 내용이 해야 할 일의 당위가 아니고 단순한 사실이므로 동사원형 do는 시제의 옷을 입고 did로 쓰였습니다. What do you mean? Are you suggesting that I'm hiding the truth? 무슨 뜻이죠? 제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에서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이 아닌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대절의 내용도 해야 할 일의 당위가 아니므로 동사원형 hide는 시제의 옷을 입고 am hiding으로 쓰였습니다. It is surprising that he feels lonely. 그가 외롭게 느낀다니 놀랍다. Sorry, surprising, necessary, natural, strange 등 주어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쓰이면 대절의 동사는 현재 시제 또는 과거 시제가 쓰여서 그러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이 어떠어떠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보고 감정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It is natural that he gets angry. 그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해. It is natural that he got angry. 그가 화를 냈던 게 당연해. It is strange that he said such a thing. 그가 그런 말을 했다니 이상하네. It is strange that he said such a thing. 그가 그런 말을 했다니 이상하네. 가장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It is surprising that he should feel lonely. 대절에 should가 쓰인 이 문장은 어떤가요? 그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해야 할 일로 당위. 뭔가 어색합니다. 이 문장에서 should는 당위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그럴 법하다
라고 생각하는 심리나 판단을 살짝 보여주는 장치로서 앞서서 대절에 현재 시제가 쓰인 It is surprising that he feels lonely 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좀 더 격식적인 영국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should가 생략되어 It is surprising that he feels lonely 가 되면 이 표현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당위의 should와 잘 어울리는 형용사들과 중첩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0번 B입니다. 정답이 동사원형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natural을 당위의 should와 잘 어울리는 형용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여기에서의 natural을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보아서 is로 표현하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한국의 영어 문법 시험에서는 동사원형 B만을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영어의 4가지 표현 must, have to, should, ought 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사회를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